관세 협상 테이블에 구글 지도 반출 문제까지 올랐다고 하죠. 미국이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문제랑 데이터 주권 문제로 지도 반출을 거부해왔는데요.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미국에서 요청을 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지능정보학부 이정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글이 이번에 초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 지도랑 초정밀 지도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구글이 계속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축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5,000대 1이냐, 25,000대 1이냐, 이제 그거부터가 궁금할 텐데요. 5,000대 1이라는 것은 우선 이제 숫자가 낮은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5,000대 1이라는 것은 5,000cm를 1cm로 줄여놓은 겁니다. 축척이라는 것은 축소한다의 그 축자거든요. 그래서 척은 이제 길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5,000cm를 1cm로 줄인다. 그러니까 미터로 바꾸면은 50m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25,000대 1은 똑같이 250m를 1cm로 지도로 줄여놨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척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 25,000대 1의 축척 지도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 기본도, 제가 정보보호 전문 쪽으로 이제 25년 이상 공부를 했지만은 사실 이쪽은 이제 더 전문가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은 25,000대 1 지도는 전 세계에서 대부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냥 국가의 지형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면은 서울시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도가 이제 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정도일 텐데 이게 이제 5,000대 1 정도 되면은 세세하게 골목길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50m를 이제 1cm로 줄였기 때문에 그 안에 아주 세밀한 도로라든지 골목길, 그다음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250m 내에 이제 그런 것과는 아마도 250m는 그냥 박스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고도화된 한국의 지도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특히 구글은 미국에서는 이제 웨이모라고 해서 구글 자회사가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거기 지역 내에서만 운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좁은 공간에서만 그가 운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국이 5,000대 1 지도를 기본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은 상당히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IT를 좋아하고 네. 얼리 어댑터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바로바로 올 거고, 그래서 구글이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나 또 이걸 가지고 AI에 접목시켜서 활용한다면은 많은 파생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드백을 잘해주면은 세계 시장에서 또 제품을 내세우기도 좋을 것 같으니까 구글이 지속적으로 고정밀 지도를 요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는 겁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안 하는 이유가 그럼 보안 때문에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여러 번 구글이 요청을 했죠. 지금까지 3번 요청을 했는데 처음 이제 요청한 거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꽤 오래전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국가가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 국가 보안적인 안보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내주기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축척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전화기에서 이렇게 확대 가다 보면 구글 지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되고 더 이상 안 커지는 거고, 그렇죠. 카톡이나 네이버 지도에서는 더 잘 커지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에서도 네이버 같은 지도를 가져가겠다. 근데 왜 저는 생각에 이렇게 됐으면 쓰게는 해줄 그러니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쓰게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주면은 바로 그냥 서버가 다 가지고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막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 서버를 두어라라고 정부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구글은 이제 정보를 하나의 서버에 두지 않고 전 세계에다 이렇게 클라우드처럼 이렇게 퍼뜨려 놓고 거기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거기에서 그 정보 전자지도니까 전자적으로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꺼내서 써라. 그리고 우리가 정부가 요청을 하면 어느 부분이 이제 민감시설이다 그러면은 거기를 가림 처리 또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쉽게 통제했으면 좋겠는데 구글은 우리는 전 세계의 서비스라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냥 어디에다가 이제 분산해서 정보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굳이 한국 내에 서버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기업들이 이제 정밀지도 그 요청을 하고 있는 앞서 이제 그 저희가 시간별로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도 지금 지도 반출 문제를 이제 비관세 장벽이다라고 지목을 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외교 쟁점까지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또 정치 경제적인 이슈로까지 이제 불거졌는데요. 사실 그 이번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각국의 정부의 이제 규제에 대해서 관세로 대응하겠다라는 게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보고서를 읽게 됐는데요. 사실 이 무역대표부의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조금 잘못된 정보라고 판단이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역대표부에서는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그런 정보를 한 번도 반출을 성공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한국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서 이런 수출 제한이나 그러니까 지도 데이터를 교통정보나 길찾기 서비스 이런 데 활용하는 해외의 유명한 앱들이나 그런 서비스 업체들이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고 한국의 업체들만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정 경쟁에 위반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2014년에 25,000대 1 지도,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쓰고 있는 25,000대 1 지도는 영문판을 만들어서 이미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이나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지도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되는 그런 지도거든요. 그래서 단지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어차피 카카오나 네이버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요. 거기에서 공공 데이터를 받아서 5,000대 1의 정밀 지도를 활용할 뿐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한국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 마치 우리가 그걸 공개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게 이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 얘기랑 좀 다른 건데 예를 들면 카카오 앱이나 네이버 앱이나 아니면 티맵이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도 데이터는 나라에서 관리해서 나라에서 똑같이 세 군데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근데 보는 UI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 길찾기도 좀 다르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지도를 똑같이 둬도 결국은 어떤 IT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글도 그냥 들어와서 쓰게 해주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서버만 한국에 대면 되는데 구글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어서 못 들어오겠어요. 이거 한 가지만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걸 무역장벽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 저도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지는데요. 우선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전자 데이터는 하나인데 국토지리 정보원인가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 전자지도를 5,000대 1 전자지도를 국민들에게 이제 오픈해서 제공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활용하라는데 기업마다 특색 있게 좀 이제 이정표 같은 거를 다르게 표시를 합니다.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죠. 어느 기업은 뭐 많은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비게이션마다 다 특색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기업들이 자기네가 소비자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도 충분히 현재 제공되어 있는 25,000대 1 지도를 가지고 그런 표시를 그 안에다 넣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뭔가 비관세 장벽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 그리고 서버 같은 게 구글이 두지 않으려는 거는 그 조세 회피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좀 민감한 얘기인데요. 현재 거기까지 얘기하려면 이제 구글이 한국에는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인이긴 하지만 유한회사로서 책임성이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해외 이제 아시아 본사는 아시아 퍼시픽 이제 본사로 해서 싱가포르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광고 수입,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광고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거기서 수익이 나지만 그 수입은 오롯이 싱가포르 본사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법인세를 별로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그 테크 기업 납부 법인세 이게 지난해 구글이 가장 적네요. 240억 원. 네네. 진짜 네. 처음이네요. 네이버는 뭐 상당히 많이 내서 네이버가 작년에 거의 10조 가까이 매출을 냈는데요. 근데 그때 네이버가 낸 법인세가 3,902억. 3,902억. 그러니까 4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게 자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 5천억 이상 법인세를 낸 것으로 이제 되는데요. 네. 구글은 24년에 240억 정도? 네. 네, 240억이나 맞네요. 네, 240억 정도 법인세를 냈다고 해서 그 따지면은 약간 30배 이상의 법인세를 더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다가 만약에 제대로 법인을 차렸다면은. 근데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세법이라 좀 독특하긴 하지만 국제 조세 체계가 고정사업장이 그 나라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퍼먼트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해서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 IT 기업은 대부분 서버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안 둡니다. 그렇죠? 싱가포르나 이런 데 둬서 거기서 이제 조세를 좀 피해서 법인세를 덜 내는 거죠. 네. 지금 정리해보면 한 30배 이상의 법인세를 세이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조세 회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깥으로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연구를 해서 추정치가 그 정도 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EU같이 디지털세 내라, 뭐 카나다도 뭘 내라 이렇게 하는 게 다 지금 이거랑 똑같은 그렇죠. 이유인 네, 거죠. 네, 네. 그럼 우리도 디지털세를 내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관세로 협상하면서 그런 건 내는 거 아니다. 그리고 지도는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 결국엔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가 적용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국제법 배우면서 저희 국제법 교수님이 모든 국제법이 있고 국제사법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나라의 힘이다. 네. 그래서 강한 국가일수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 이런 것이죠.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일각에서는 데이터 주권 이슈로 본다고도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지도 정보를 주는 거랑 네. 이게 또 데이터 주권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은 데이터가 이제 중요해지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거는 뭐 최근에 소브린 AI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소브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소브린이 이제 주권의라는 뜻인데 소브린티가 이제 주권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데이터 소브린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디지털 시대에 국가가 자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그 권한을 갖는 거죠. 법적 권한이나 통제권을 갖는 그런 원칙이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이제 데이터를 생산을 해내는데 특히 IT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데이터가 생산해내지는데 특히 이 고정밀 전자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로서 근데 그냥 이것을 넘겨주는 거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넘기는 것이다. 데이터 주권을 넘기다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경제적인 입장에서 그거 뭐 그냥 데이터베이스 아니냐, 뭐 그냥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그냥 데이터일 뿐인데 이것을 넘겨주어서 구글이 역량 있게 활용을 해서 산업혁신이 이루어낸다면 우리나라에게 또 좋은 거고 우리는 또 그 과실을 따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주권적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로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서 있겠습니까? 그 하나의 주권이잖아요. 안 그러면은 뭐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모든 거를 미국인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있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주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주권을 우리가 좀 갖춰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도 안 주고 있겠죠, 우리처럼?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계 업체들이 그런 지도 데이터를 쓰려면은 중국에 있는 현지 업체랑 제휴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일본이나 유럽 정도가 구글 데이터를 전부 써서 이제 뭐 내비게이션도 쓰고 뭐 이런 걸 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한국 그다음에 뭐 기타 다른 나라들은 지도 데이터를 안 주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이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25,000대 1 정도 지도니까요. 그렇게 뭐 자세하지가 않으니까. 예.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25,000대 1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의 지형도 정도는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도로라는 거는 이제 행정 구역을 이제 짜가지고 이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만들어진 건데 5,000대 1 정도 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정도의 고정밀이라면 그 나라의 문화 콘텐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도 지난 국회 토론회 때 어떤 다른 발표자 서울대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살짝 공감을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플랫폼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지형도 지리도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건물을 구성했고 도로를 어떻게 냈고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화시켰기 때문에 이걸 그냥 쉽게 넘겨줄 수는 없고 우리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 사회를 개척해 나가야 될 하나의 먹거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좀 더 가미를 했지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단순한 지도 데이터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구글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뭐 1대 5천 초정밀 지도를 요구하는 게 다른 나라도 이미 설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국가는 그렇게 초정밀 지도를 그 얘기를 아까 제가 빼먹었나 본데요. 예. 5,000대 1 정도의 지도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네. 전 세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국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5,000대 1 이하의 더 고정밀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있겠죠. 네. 근데 대부분의 5개 나라 중에서도 그 4개 우리나라 빼고 네. 4개의 나라들은 그 특정한 주나 지역 이쪽만 5,000대 1 이상의 고정밀 지도를 만들어서 그쪽에서만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도로 만들어 놨어요. 5,000대 1 지도를.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5,000대 1 정도의 고정밀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대 1 지도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대 1 지도도 만들어서 근데 대부분 이런 지도는 정말 세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 계획을 할 때 네.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도시 계획을 뭐 여기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 뭔가 어떻게 도로가 구성되어 있고 뭐 골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수리하기도 좋고 개발하기도 좋고. 이런 기술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노력의 문제인가요? 예를 들면 이거 만들 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사진 찍은 다음에 합치는 거일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나라는 못하고 어느 나라는 하고의 개념보다는 약간 그 이제
예를 들면 다 사막인데 뭐 다 찍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도시가 이렇게 딱딱딱 있으니까 그렇죠. 필요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게 기술력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이게 차이가 그런 차이가 부분은 뭘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말씀드리기 뭐한데 뭐 네. 그것도 제가 추측을 해본다면 네. 작은 우리나라니까 작은 작은 나라.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작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나라 기술이 충분히 되어 있고 그리고 작은 나라로서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생각에서 이렇게 고정밀 지도를 기본도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은 뭐 국토교통부나 뭐 국토지리원 관계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라 뭔가 생각됩니다. 인터넷 인프라가 좀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가 촘촘하게 돼 있는 것랑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보실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초정밀 지도를 안 주는 게 너무 폐쇄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네, 이거를 하면은 이제 흑백 논리가 딱 나오긴 하는데요. 네네. 사실 아까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실용주의자로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오픈해도 된다라는 분들은 실용주의자나 그리고 이제 오픈해도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네. 구글이랑 경쟁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낙관론자인 분들이 이제 반출을 허용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여론을 조사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 글로벌 기준으로서 주지 않는 것은 폐쇄적인 규제다라고 하는데 사실 글로벌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 세계적으로 25,000대 1, 그러니까 미국은 24,000대 1 지도가 기본도인 것 같아요. 뭐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약간 전 세계적으로 그 정도의 지도를 가지고 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고정밀 지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걸 좀 달라라고 이제 구글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이것까지 내주는 게 폐쇄적인 뭐 규제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냥 유럽의 어느 한 나라라면 그냥 뭐 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그리고 뭐 EU는 구글 독점에 대해서 반독점이라고 해서 뭐 규제를 이제 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내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이렇게 동방의 한 나라로서 이렇게 IT만 발전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강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특하잖아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안보적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네. 좀 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